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한국고전, 그냥 고전학당에서 하는 한국고전, 이제 총 6시가 6회차 중에 이제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차는 전통놀이 원전입니다. 원전. 그래서 뭐 전통놀이 원전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전통놀이라는 말 자체가 문헌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헌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찾는 방법이라든지 해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렇게 1회차부터 계속 듣는 분도 있지만 6회차만 듣는 분도 있어서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하게, 그래서 현재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전임 교수로 있고요. 얼마 전에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1기 선생님들 총 29명이 공절한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를 이런 처음 들어본 전통놀이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고전 순서대로 역사고전, 철학고전, 문학고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가 서울학고전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전통놀이 이제 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전통놀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물론 개념적 설명,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한국 전통놀이 학교에서 정의한 전통놀이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진 역사적 계승성,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전통이라는 속에는 전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놀이는 거기에 또 하나는 이것이 진짜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유적유물, 그러니까 전통놀이 도구에 관련된 유적유물이 나오거나, 또 하나는 문헌적으로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윷놀이 같은 것은 문헌도 있고 바위에 윷놀이 판이 있으니까, 유판이 있으니까 쉽게 그것은 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2000년 이상이 된. 그래서 이 전통놀이는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 그래서 여기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가 개념이고 2부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놀이 개념,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 요 글은 사실 우리 한국 전통놀이 학교 주정자 교장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여기 기록과 계승성 있는 놀이, 그래서 역계문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 했던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늘봄을 하는 선생님들이 갔는데 선생님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인데 전통놀이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전래놀이는 그냥 예로부터 내려왔구나 아는데 전통하면 물어볼 거예요. 그때 탁 나와야 됩니다.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계승성보다는 문헌적 근거를 중심으로 전통놀이 종목 한 6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이게 지속적 공부는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헌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년도 늘봄학교의 전학년 1학년부터 6학년 할 때 종목을 내가 이번에 12종목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는 5종목이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걸 연구해서 그걸 제안하는 거죠. 48시간 가운데 놀이로 아이들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에 8개 종목이나 4개 종목, 2학기 때 4개 종목 이런 식으로 전술적 전략적 사유로, 그러니까 전통놀이를 전략으로 본다면 종목은 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욕심 안 부리고, 왜냐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일반적인 전래놀이를 하는데 여기는 적어도 5학년, 6학년 또는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들은 충분히 보드게임이라고 부르는 판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오늘 이제 하게 되는 6종목은 첫 번째가 쌍육입니다. 문헌적 근거가 확실하죠. 근데 이제 문헌적 근거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쌍육의 놀이 방법이나 쌍육의 역사적 기원을 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경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가 전래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지 불교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불교의 내용은 경전을 봐야 되잖아요. 뭐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전통놀이도 똑같은 거죠. 전통놀이 자체를 소개한 우리가 말하는 경전과 같은 원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놀이가 우리한테 왔고 우리가 행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경전이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쌍육은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거죠. 쌍육은 쌍육보라는 경전인데,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 우리 한국 고전이 아니어서 소개를 하지 않지만, 쌍육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신윤복의 쌍육산매라는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따가 이제 3교시나 4교시에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쌍육이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또는 기산풍속도에도 보이고, 그러면 역사적 계승성은 분명 있는 거죠. 문화적 근거와. 그런데 이것을 쌍육이 어떻게 놀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쌍육보를 봐야 되는 거죠. 쌍육보.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쌍육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쌍육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전통노래학교에서는 이러한 쌍육의 놀이 방법을 표준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쌍육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쌍육 놀이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그래도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책에다 담아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통놀이 사용설명서에다 담아내면 좋겠는데, 전통놀이 사용설명서는 모든 놀이를 책을 보고 순서대로해서 익히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놀이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따로 100쪽이든 200쪽이 되는 종목별 안내서를 새로 만듭니다. 이제 3월부터 첫 번째 종목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성불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일반 단행본은 안 내고 다 전자책으로. 그래서 그 책만 있으면 완전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전통놀이 사용설명서 단행본에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이북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오징어 게임 2에서 공기놀이가 나왔죠.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기놀이는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저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 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이 아니라 만일 이런 돌과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오래됐구나, 뭐 상술이나 도토리로.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돌로, 여기 보이죠? 이런 돌로 했다면 이건 되게 오래된 놀이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전통 놀이거든요. 문헌적 근거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내가에서 작은 조약돌 갖다가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다 기억하시죠? 아니면 저기 어디야, 벽돌 조각 또는 사기, 옹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갈아가지고 쓰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 동네 옹기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일도 도와주고 그 옹기 깨진 것들 많이 주워왔거든요. 그러면 옹기 위쪽은 얇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옹기 바닥 쪽은 두껍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돌로 깨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맞던 기억 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단단해요. 받침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되게 오래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놀이, 이 조선시대 때 윤덕희의 그림입니다. 윤덕희 그림이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00년 됐잖아. 200년, 250년, 300년. 적어도 이 그림 속에 정확하게 공기 탁 올리는 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천재적으로 돌을 다루는 민족의 전통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놀이도 어떤 문헌을 가지고 확실하게 공기놀이가 역사성이 있다. 그리고 공기놀이가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걸 음으로 그냥 공기라고 했다. 한자로 공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호가 있습니다.
투호. 투호는 우리 이 놀이학교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그래서 투호 가운데 이 투호 협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2024년 8월 8일에 발기인대를 했고 현재 발기인은 지금 60여 명이 지금 동참을 했고 이제 40여 명만 더 만들어서 100명 넘으면 2025년 8월 8일 정식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단법인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하냐, 2026년도 늘봄학교 할 때 스포츠 종목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놀이도 중요하지만 탁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단일 종목으로 원해요. 아이들이 일정하게 단계별로 배워서 마지막 단계에서 급수를 딴다든가 태권도 단을 딴다든가 뭐 이러한 성취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성취 욕구도 있거든요.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서 성취 욕구가 완성이 돼야지 교육에서는 목적을 이뤘다고 하거든요. 목표치를. 그래서 투호를 전략적 종목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계약에서 쓰는 건데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 이렇게. 자, 그래서 투호. 그래서 이건 민속박물관에 있는 우리 투호고요.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저쪽 그 퇴계 거기 가면 우리 퇴계 선생님이 가지고 놀았던 투호도 있고, 우리나라 화폐에 유일하게 있는 전통놀이 종목이 바로 투호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투호 중에서도 정조대왕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내려서 투호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투호의 첫 구절을 우리가 투호의 구호로 쓰고 있습니다. 투호명인데, 그래서 그것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려진 윷놀이. 윷놀이는 아예 사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또 역사적 기록도 있고, 또 윷판도 유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사도설 하나를 꼽거나 사이경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윷놀이가 갖고 있는 우리 철학적 의미,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육박이란 놀이는 적어도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기록들이 있겠죠. 당연히 육박보가 실제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죽간으로. 그러니까 죽간으로 발견된 게 BC 한 3세기니까 2300년 전에 이미 육박보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육박놀이의 완형,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판부터, 주사위부터, 그죠? 놀이 말까지 하나의, 세트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정합된, 놀이도구. 놀이도구가 완형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남쪽 호남의 성도가 장사거든요. 그 장사 마왕태유적에서 나왔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육박의 유시 6개에서 14면 주사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거기서 확인이 돼서 우리가 육박을 처음에는 6개를 해봤어요. 승부가 안 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안 나와서. 왜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에 동인하려면 그 윷사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윷사위가 36분의 1인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똑같이, 왜냐면 6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7이 나오거든요. 육가락이 4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5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가 7이기 때문에 14면 주사위를 만들면 같은 숫자가 2개씩 7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우의 수는 똑같이 7분의 1이죠. 그래서 14면 주사위를 만들었고, 그것이 안압지에 나오는 주령구의 원형이라는 거, 기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육박에 대해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박의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전통놀이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지금 남원의 만복사지에 교육관을 설립하고 남원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전수학교로 맺어서 저포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전수를 하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파견 나가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만복사가 지금 빈터예요.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있어요. 빈터기 때문에 교육관을 설립하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육관을 어떻게 이렇게 빌딩을 하냐.
그냥 사찰, 요사체를 지어서 그 사찰의 한 부분을 교육관, 역사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웅전 같은 것을 뭐 특별하게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디 사찰 가면 음식점 팔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통도사 같은 데 가면.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새빵사리처럼 얹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년 쓰다가 이제 기부 찬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운영권을 주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아마 남원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 찬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를 선정해서 그걸 운영권을 맡길 때 그 시민단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남원의 지부장이 그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포입니다. 그래서 저포의 기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총 한번 볼까요? 몇 종류인가? 자, 쌍육,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육박, 저포.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종. 그러니까 문헌 기록이 있는 여러 놀이. 우리가 지금 한국 전통놀이학교에서 하는 건 대체적으로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중에 6개 놀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원전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